협의회 박정현 사무국장입니다. 앞에서 8가지 탄소중 및 로딩 중이라는 영상을 잘 보셨는지요? 첫 번째 영상은 기후위기의 지금 현실, 상황, 과학적인 근거 이런 것들을 저희가 좀 살펴봤었고요. 두 번째 영상은 협동조합을 꾸리고 에너지 시민으로서 역할을 해나가는 여러 시민분들을 만나보았습니다. 에너지 자립마을을 찾아서 어떤 활동들을 하고 있는지 살펴봤었는데요. 마을에서 시민들과 기업이 직접 에너지 자립을 하기 위해서 도시계획을 구상하고 실현하고 있는 독일의 맥인키츠 마을도 둘러봤었고요. 그리고 한국에서 대도시에서 에너지 자립은 쉽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너지를 절약하고 효율을 높이고 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고민하고 있는 시민들과 기업을 만나보기도 했습니다. 제 기억에 가장 인상이 좀 깊었던 것은 VPP라고 하는 가상발전소를 통해서 아주 작은 태양광들을 모아서 가상의 발전소를 통해서 사고 팔기도 할 수 있는 미래를 꿈꾸면서 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업체의 사장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좀 기억에 남긴 하는데요. 기업이 하던 국가가 하던 지역에 있는 시민들이 참여하지 않으면 지역의 에너지 전환은 기후위기 대응은 불가능하다. 시민들의 참여가 꼭 필요하다라는 말씀이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네 번째 영상은 지역에서 시민들과 함께 지역의 정책들을 통해서 역할을 해나가고 있는 지자체장님들을 만나 뵙습니다. 대덕구청장님은 에너지 전환을 조금 더 주민들에게 가깝게 다가가게 하기 위해서 에너지 카페, 에너지 공판장을 통해서 시민들이 훨씬 더 친숙하게 지역 에너지 전환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모습들을 소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시민들이 직접 참여해서 도시의 비전 그리고 에너지 정책을 만든 전주시도 굉장히 인상에 깊었습니다. 이런 여러 사례들이 특별한 것이 아니다 라고 시장님, 구청장님들은 다 말씀을 하셨는데요. 전 세계적으로 가야 하는 길이고 이 가야 하는 길에 우리도 역할을 하고 있고 당연한 일이다 라고 하시는 시장님들의 말씀이 또 인상 깊기도 했습니다. 네, 다섯 번째 영상은 도시에 대한 이야기였는데요. 굉장히 많은 에너지를 사용하고 온실가스를 방출하고 있는 도시는 어떤 책임을 져야 하고 어떤 역할을 해야 될까라는 것에 대한 고민에서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도시의 정체성을 지키고 어떻게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드는가에 대한 고민을 직접 실현하고 있는 시장님들의 모습을 담아봤었는데요. 습지를 지키고 나무를 심고 도시숲을 조성하는 시장님들, 새롭게 지어지는 건물들에서 온실가스를 덜 배출하도록 에너지를 덜 소비하도록 여러 가지 조례를 통해서 노력하고 계시는 시장님들의 사례를 담아봤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노력들이 살고 있는 시민들에게 힐링이 되고 행복해지고 살고 싶은 도시가 되도록 도시의 정체성을 살리는 시장님들의 사례를 보았습니다. 여섯 번째는 교육에 대해서 돌아봤었는데요. 다들 기후위기 대응과 온실가스 감축은 교육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교육의 현장에서 직접 기후위기 대응과 온실가스 감축, 생태교육을 실행하고 계시는 울산광역시 교육청을 찾아가 봤습니다. 울산광역시 교육청은 생태교육 대전환이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실제로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고 계셨는데요. 채식급식을 전면적으로 시행을 한 도시가 울산시입니다. 학생들에게 급식의 선택권을 주기도 하고 건강을 위해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서 채식을 하는 여러 선택지를 만들어준 교육감님의 결정이 굉장히 도전적이고 존경스럽게 느껴졌습니다. 또 기억에 남는 것은 여러 기관의 기관장님들께서 탈석탄 금고 지정 운동에 함께하고 계신데요. 기관에 있는 예산을 맡기는 금고 여러 은행들이 있는데 그 여러 은행들을 지정을 할 때에 석탄 화력발전소에 투자하는 은행들에게는 더 이상 우리 기관에 돈을 맡기지 않겠다라는 운동입니다. 그리고 학교 내부에 텃밭을 만들어서 학생들이 직접 텃밭에서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하고 빗물을 받아서 물을 주게 하는 시스템을 만드는 학교도 굉장히 인상 깊었고요. 특히 초등학교에서 화단에
꽃을 굉장히 많이 심어놓고 꽃이라던가 식물이 망가진다고 못 들어가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까이에 화단에 들어가서 꽃을 만지고 느끼고 날아오는 벌과 나비를 마음껏 즐기도록 생태 교육을 하는 교장 선생님의 정책도 굉장히 인상 깊었습니다. 이런 교육들이 학교에서 훨씬 더 많이 진행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학교 커리큘럼의 융합 교육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과학과 환경 교육을 결합한다던가 아니면 경제와 기후위기 교육을 결합한다던가 사회 과목과 온실가스 감축을 결합한다던가 하는 여러 가지 융합 교육을 진행하는 학교도 있었는데요. 저희가 영상에 담지는 못했지만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융합 교육들을 통해서 지역에서 학교에서 기후위기 대응과 에너지 전환, 온실가스 감축 교육이 훨씬 더 활발하게 진행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7번째 영상은 자원순환에 관련된 영상이었습니다. 요즘 한국에서도 많이 생기고 있는데요. 재래시장에 자기가 필요한 음식을 사러 갈 때, 여러 가지 물품을 사러 갈 때 용기를 가지고 가서 필요한 것만 담아오는, 거기 지금 저희 영상에 담긴 건 치즈였는데요. 치즈를 그냥 자기가 들고 간 용기에 담아서 그람수로 계산하고 받아오는 장면들, 그런 것들도 있었고요. 그리고 식당에서 배달을 할 때에, 음식을 배달할 때 그 배달 용기를 다회용으로 사용하고 어플을 통해서 그 배달 용기를 추적할 수 있게 그리고 반납할 수 있게 한 시스템을 개발한 회사, 그리고 그것이 실제로 적용되는 식당과 손님의 모습을 보여드리기도 했습니다. 마감이 임박한 음식들, 저희가 영상에 담은 건 빵가게였는데요. 내일 되면 팔기 힘든 빵을 오늘 아주 싼 가격에 팔겠다라고 어플에 올려놓으면 그것을 사고 싶은 시민이 가서 예약을 하고 사서 아주 싸게 50% 이상 싸게 살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방법도 있었습니다. 파리와 같은 대도시에서 여러 생물들과 함께 살기 위해서 도시 텃밭을 가꾸고 지역에서 나오는 음식물 쓰레기 그리고 여러 나뭇잎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도시 내에 퇴비화 시설을 만드는 장면들도 아마 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한국의 사례로는 지금 사용하고 있는 전기차, 폐차하는 전기차에서 나오는 배터리를 다시 재사용해서 캠핑용 배터리를 만들어서 납품하고 계시는 회사의 사장님도 만나 뵀었는데요. 대량 생산되고 대량 유통되고 대량 소비되는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생산을 주로 하는 동맥산업뿐만이 아니라 이 생산한 것들을 다시 쓰고 새로 쓰는 정맥산업도 같이 부활하도록 해야 된다. 거기에 노력하겠다라고 하셨던 그 사장님의 말씀도 굉장히 인상 깊습니다. 8번째 영상이었는데요. 온실가스를 도시에서 많이 발생시키고 있는 수송, 교통 분야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좀 담아봤습니다. 파리시에서는 자동차가 다니는 도로 하나를 자전거 도로로 만들어서 자전거가 쌍방향으로 왕복할 수 있는 도로를 만들어서 지금 실험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도 자전거가 다닐 수 있는 길이 훨씬 더 안전하게, 훨씬 더 많이 생기면 조금 더 자동차보다는 자전거를 많이 이용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합니다. 화성시의 경우에는 시에서 사용하고 있는 관용차를 아침 9시부터 6시, 실제로 일을 하는 시간 외에, 그러니까 저녁 6시부터 다음날 아침 9시까지, 그리고 토요일과 일요일 주말 동안에 어플을 통해서 공유를 하고 있는 시스템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화성시에 있는 직원들, 공무원들이 주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출근할 때 그 차를 가지고, 공유차를 가지고 출근해서 주차를 해놓으면 조금 있다가 그 차를 관용차로 다시 사용을 하면 되는 겁니다. 화성시의 입장에서는 직원용 주차장을 훨씬 더 줄일 수 있고 있는 관용차를 통해서 사용하지 않는 시간에 사용을 할 수 있으니까 여러 가지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차가 꼭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시는 분들 중에는 아이들이 있거나 장을 많이 봐와야 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유럽에서는 카고바이크라는 자전거를 많이 사용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린아이들을 같이 태우기도 하고요. 장을 가서 짐을 싣고 가기도 하고요. 그런 자전거, 새로운 형태의, 조금 다른 형태의 자전거를 통해서 짐이 있더라도, 아이가 있더라도 꼭
자동차가 필요한 건 아니다 라는 것들을 실제로 생활에서 보여주고 있는데요. 한국에서도 자동차가 아니라 자전거를 조금 더 많이 이용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가 좀 보완이 사실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출퇴근 시간이 좀 넉넉한지, 그리고 출근해서 샤워할 수 있는 공간은 있는지, 그리고 도로가 안전한지, 이런 것들에 대한 여러 논의들을 해서 자동차만이 아니라 다양한 여러 이동수단들도 함께 도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저희가 탄소중립 로딩 중이라는 영상의 시리즈를 이제 마치려고 합니다. 다양한 해외 사례들을 담기 위해서 2월과 3월에 해외에 체류하고 계신 분들이 영상을 찍어서 보내주셨고요. 저희 사무국에서도 여러 지자체와 지역들을 다니면서 인터뷰를 하고 여러분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듣기도 했습니다. 시작은 조금 가볍게 시작을 했는데 만들다 보니까 점점점 더 좋은 사례들을 더 많이 담을 수 있었지 않을까라는 아쉬움이 남기도 하는데요. 어쨌든 좀 다양한 여러 가지 이 사례들이 기후위기 대응과 지역 에너지 전환, 그리고 온실가스 감축을 하고 싶어하는 많은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후위기 대응 에너지 전환 지방정부 협의회는 앞으로도 열심히 기후위기 대응과 지역 에너지 전환을 위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